어머나. 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반수. 오, 지금- 추미애가 안 됐어요? 추미애 씨가 안 되기도 어렵다 이렇게 봤었는데 그러니까요. 재밌네요. 만약에 저는 민주당이 추미애 국회의장 카드 대신에 우원식을 택했다라고 하면 민주당은 살아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그렇다면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의 그 과반을 차지한 국회와 앞으로 남은 윤석열 대통령 3년에 대해서 상당히 네.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선출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힘에서 누가 나와도 결국은 당선되게 돼 있는 겁니다. 결국 민주당은 추미애가 아닌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저는 이 당은 살아있는 당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 보면은 이 당이 앞으로 정말 파국을 맞을 것이다. 왜? 안에서 친명 똘똘 뭉쳐 있고 심지어 국회의장까지 정치색을 국회의장은 되려면 탈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객관적인 자세에서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입법 활동을 해라. 당신은 당 소속이 아니라 정말 국민에게 맞춰서 하는 당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원칙이 있는 건데요. 추미애 씨가 그랬잖아요. 강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그래서 뭐 당색이 아니라 정말 개인적인 아주 공격적인 색채까지 강하게 드러냈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우리는 그거는 아니에요 라고 했다는 건 저는 민주당이 상당히 견제가 지금 살아있는 당이다라고 사실 보여집니다. 지금 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되면은 네. 과연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할 수 있을까도 모르는 8월인데 이재명 대표가 되고 난 이재명 대표가 네. 지금 이제 원내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가 되면서 예. 박찬대 원내대표가 혼자 나와서 돼버렸잖아요. 나머지 원내대표로 그렇죠. 거론됐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재명 대표가 어디 자리에서 박찬대 의원한테 뭐 원내대표 나간다면서요. 네. 뭐 원내대표 나간다면서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네.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됐냐면 박찬대구나 해서 원내대표로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다 그냥 네. 드랍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됐는데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유명한 게 그 이재명 대표 그 대선 후보 시절에 코 파주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코에 뭐 묻은 거 그것도 있고 이화영 술자리 의혹 네. 지금 사실 대북 송금에서 이화영이 그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 이 말 나왔을 때 네. 누구보다도 나서 발벗고 나서 가지고 그렇죠. 저기 그 백경화 씨 이화영 씨 부인 만나고 그리고 가장 친하다고 하는 이모 씨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네. 이런 그 하는 그 백방으로 뛰었는데 그걸 보면서 뭐랬냐면 저 정도 뛰어야지 원내대표 되는구나.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완전 친명이 이렇게 가고 있었고 추미애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장 나온다고 하면서 그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추미애에 있는 것처럼 가니까 나머지 뭐 정성호, 조정식 네. 전부 다 정성호 드랍했고 조정식은 뭐 일종의 지지 선언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게 드랍이냐 예. 여기에 이제 문제가 핵심적으로 걸려 있었잖아요. 정성호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군에서 나 안 할래요라고 얘기한 게 결국은 이재명의 뜻을 받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당 대표가 국회의장을 당신 하세요. 말이 당신은 됩니까? 안 돼라고 지정을 네. 했다는 게 민주당 내에서 비판이 강하게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 외부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추미애 의장이 됐으면 이재명 대표한테도 상당히 지금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시군요. 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우상호 의원이 강하게 얘기를 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국회의장을 네. 야당 대표가 정하냐? 네. 야당 대표가 국회의장을 정하는 정하는 국회가 어딨냐? 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응은 없었지만 그 말의 파장이 엄청 컸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많은 민주당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대거 그 과거 21대처럼에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그 네. 친명 대장동 변호사들을 비롯해서 이른바 이재명 대표가 찍어준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똘똘 뭉쳐서 완전 방단 국회를 완성할 거고 그 정점이 박찬대 원내대표이어서 네. 추미애 국회의장이면은 거의 완벽한 방탄의 완성이고 이재명 대표가 8월에 연임까지 해버리면은 네. 이 국회는 거의 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그 이재명의 전당이 돼버리는 거였는데 네.
이게 제동이 걸리는군요. 지금 두 가지 우리 댓글창이 이런 두 가지 얘기로 지금 도배가 되고 있는데 너무 아쉽다. 추미애는 보수의 어머니인데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을 해서 정말 난장판을 보여줘야 오히려 국민들이 야 그래도 국힘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야 요거는 추미애 의원이 배신 때릴까 봐 뒤에서 이재명이 다시 조정한 거야라는 얘기도 있네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추미애 의장 같은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네. 정치권 내에서 가장 우려했던 게 뭐냐면 네. uncontrollable,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될 가능성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저 19대인가 19대 국회가 시절에 추미애 위원장이 그 환노위 위원장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국회 상임위원장이죠. 네, 네. 그래서 환노위에서 이제 노동법 관련 이슈를 다루는데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과 저 추미애 소속 민주당의 네. 의견이 달랐어요. 그런데 추미애 그때는 이상하게 제가 지금 구체적인 모르는데 추미애 당시 한노 위원장은 네. 한나라당하고 의견이 맞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이콧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버렸냐면 한노 위원장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만 들어오고 당시 자기 민주당 의원들 들어와야 되는데 네. 상임위가 열리는 회의장 문을 잠가버려요. 맞아요. 상임위 문을 잠가버리고 맞아요. 자기가 민주당 소속임에도 네. 자기 뜻대로 하겠다면서 네. 상대당 의원들하고 같이 통과시켜버려요. 그 네. 법안을. 예. 그래서 그 이제 추미애가 국회의장으로서 의사봉을 지게 되면 네. 이재명 대표가 컨트롤하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라고 추미애 의원이 나왔을 때부터 국회의장 네. 나가겠다고 할 때부터 우려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그게 해소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재명이 가장 밀어줬으니까. 멘토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도 네. 당신이 이재명의 뜻이군요 하면서 나가고 조정식 사무총장도 네. 뭐 그리고 추미애 나가고 의원이 김어준 방송에 나왔죠. 출연을 예. 해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를 밀어준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했다. 또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이렇게 보면은 추미애 대 우원식 대 추원식이래. 추미애 이 그러니까 대결에서 왜 우원식 의원이 됐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이게 총선 이후라는 것도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총선 전이었다면 이게 공천 국면이었다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이 살 길이고 나발이고 민주주의고 나발이고 내가 공천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해서 예. 대표한테 줄 서는 것이 가장 중요했지만 예. 이제는 당선자 신분이기 때문에 혹은 그 안에도 뭐 떨어진 분들도 있겠지만 의원들 입장에서는 떨어진 사람은 떨어진 사람대로 혹은 이번에 또 당선된 사람은 당선된 사람대로 아니 솔직히 내가 지금 국회의원 됐는데 예. 이재명이 나한테 무슨 명령을 해? 내가 추미애를 왜 꼭 찍어야 돼? 나는 추미애가 싫은데 라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예.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우원식 의원도 그러니까 저기 추미애 후보가 네. 뭐 자기한테 뭐 이른바 명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명심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원식 의원도 그 저기 본인한테 명심이 나한테도 있다고 얘기하더라. 했어요. 나한테도 그 저 이재명 대표가 잘해달라. 네. 형님이 딱 적격이다. 이런 맞아요. 말을 나한테도 형님이 하더라. 적격이다. 예, 형님이 적격이다라고 하더라. 그런 식으로 또 이게 이른바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당선자, 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당선자도 그러니까 이른바 명심파리를 또 안 한 거는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시청자들은 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재명의 명심이 있으니까 추미애를 컨트롤 못하는 추미애보다는 우원식이 낫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냐 그런 해석도 상당히 또 의미가 그러니까 있네요. 저는 결국은 이번에 결국 우원식 네.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는 거는 결국 지금 단계에서는 대표 명심을 그렇게 의원들이 유념하지는 않았다. 결국 않았다. 자기의 결국은 취향대로 뽑은 결과다. 네. 그래서 결국은 추미애 의원이 선택되지 않고 우원식 의원이 선택됐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네. 추미애의 왜냐하면 그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국회의원하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당선된 이후의 국회의원하고는 또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이게 네. 5월 29일 날 이제 새로 개원하니까 네.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이재명이 뭔데 하는 사람과 떨어진 사람은 붙은 사람은 그래서 나 지금 당선됐는데 지금 당장 당대표가 뭐 나한테 어떡할 건데 라는 마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가지고서 뭐 민주당 살아있네라고 한마디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저는 네. 민주당 그러니까 저 민주당이 어쨌든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한 반감이 꽤나 있다라는 걸 저는 이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우원식도 결국에는 명심이 어제 보니까 같은 프로네요. 그러니까 김어준에 나와서 그랬네요. 아 그럼요. 형님이 그러니까 딱 며칠 격전이다. 상관으로 나온 건데 예. 그러니까 똑같이 명심이 있다 없다라고 각자 주장을 하고 있다면 저는 이번에는 명심에 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뭐 모든 것에 능력이 있는 그런 저는 모든 능력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야. 확실히 그 저 우상호 의원처럼 아니 무슨 당 대표가 국회의장을 정해. 그러니까요. 저는 이 한마디가 어쨌든 많은 분들은 가장 중요한 정치를 했던 민주당 사람들을 움직인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민주당에서 공천 때부터 네. 거의 뭐 사실은 이재명 1인 정당이 될 것처럼 네. 과연 저 사람들이 뭐 변호사고 뭐 각계 전문가고 그런 사람일까 할 정도로 그냥 따라다녔는데 네. 어떤 그러한 각성 우상호 뭐 이제 우상호는 당 이제 22대 국회 관계에 없죠. 이번에 네, 출마를 네, 하지 그렇죠. 않았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뭐 이렇게 뼈 있는 말을 했는데 그게 어떤 일말에 남아 있는 어떤 정의감 아니면 뭐 공정심 이런 거를 건드렸고 그게 결국 투표 과정에서 의원총회에서 자기 당의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데 작용을 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 많은 분들이 추미애 의원 오늘 이불킥하고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미애 의원은 상당히 국회의장에 지금 욕심을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거의 다 됐다고 봤죠. 맞습니다. 사실은 예. 정성호, 조정식 물러날 때 다들 다 됐다고 봤는데 네. 그분들이 사실은 추미애 밀어주는 척하면서 우원식 밀어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단일화 시켜주는 거지. 예. 괜히 나가가지고 보니까 룰이 네. 처음 딱 투표해가지고 과반 득표 나오면 끝이더라고요. 네. 근데 과반 맞습니다. 득표 못하면은 또 뭐 결선 네, 투표하니까 그러니까 둘만 남기는 거지. 네. 둘만 남기면서 다들 추미애 후보가 좋아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사실은 추미애는 뭐 저기 뭐 대표 시절에 헛발질도 많이 쳤잖아요. 예, 예. 그 김경수 그 드루킹으로 집어넣은 게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고발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 이것도 되게 야 고발이나 와카노님 특검, 대박이네요. 아까는 아까 그분 국회의장 후에 대권 도전할까봐 아. 미리 몸집을 못 키우게 하는 그렇죠. 거다. 이것도 있죠. 네. 이재명 입장에서 추미애는 다음 수순으로 그렇죠. 전반기 국회의장 2년 하고 나면은 나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자기 경쟁자가 되고 실제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추미애 후보 네. 나왔었습니다. 네.